안녕하십니까? 배팅 부동산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3부 판매 조건 있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분양받아 볼까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림 3장으로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할 텐데 첫 번째 그림만 약간 어려울 수가 있고 뒤에 나오는 두 가지 그림은 너무너무 쉬운 그림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 봐주십시오. 자,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비교표입니다. 왼쪽이 구형이고 오른쪽이 신형인데 구형은 그 환매 조건이 없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고 오른쪽 신형이 앞으로 분양이 될 환매 조건이 있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입니다. 구형은 그 토지 임대 분양주택법 정식 명칭은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2011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법을 따르고 신형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주택법을 따르면서 구법인 토지임대분양주택법은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분양되는 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전부 환매 조건이 있는 신형만 당분간 분양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비교표를 계속 보면 공통사항 중에서 소유, 주택은 개인이 소유하고 토지는 국가가 소유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LH공사에 주택을 소유한 개인은 토지 임대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전매 제한은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하는데 어쩔 수 없는 경우인 상속은 제외가 됩니다. 임대 기간은 40년 이내인데 주택 소유자 75% 이상 청구 시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있는 위치가 그 동네가 맛이 가지 않는다면 당연히 주택 소유자들이 청구 갱신을 하겠지요. 갱신 청구를 하겠지요. 따라서 임대 기간은 반영구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재건축은 토지 소유자 동의로 가능합니다. 이때 주택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와 같은 지위를 가집니다. 한마디로 재건축도 일반 아파트랑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용 수익은 거주도 가능하고 임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구형과 신형의 차이점만 보면 되는데 그 차이점은 구형은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이고 신형은 환매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공공에만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구형에서 발생한 그 로또 분양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고 신형의 경우에 환매 조건이 있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에는 공공에만 양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도할 수는 없고 한번 분양받으면 평생 동안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그림입니다. 제일 왼쪽에 있는 그림이 일반 아파트인데 그 일반 아파트는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등기가 한 개입니다. 그 등기 하나에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권이 다 들어가 있고 전유 부분을 매매를 하면 대지권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구조입니다. 레미안 강남 힐즈, 서초 힐스 같은 웬만한 아파트들이 다 공동주택, 일반 아파트에 속하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이 환매 조건이 없는 토지 임대부 아파트인데 마찬가지로 등기는 한 개인데 그 등기에는 전유 부분과 공용 부분이 있고 지상권이 있는 겁니다. 대지에 대한 권리는 대지권은 없으나
영구지상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하는 측면에서는 일반 아파트랑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LH 서초 5단지, LH 강남 브리즈 힐이 여기에 해당하고 당분간은 이런 아파트가 분양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아파트가 환매 조건이 있는 토지 임대부 아파트인데 마찬가지로 등기가 한 개이고 등기에는 전유 부분, 공용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대지권이 없는 대신에 영구지상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구 다시자를 붙인 것은 지금 일반 그 환매 조건이 없는 토지 임대부에 비해서 환매 조건이 있는 그 토지 임대부 아파트는 매매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영구지상권에다가 다시를 하나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분양받은 사람이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분양하게 될 3기 신도시에 상당수의 환매 조건이 있는 토지 임대부 아파트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실거주 입장에서는 그냥 분양받는 사람이 평생 실거주한다 이런 개념에서는 일반 아파트나 환매 조건이 없는 토지 임대부 아파트나 환매 조건이 있는 토지 임대부 아파트나 다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있는 토지 환매 조건 있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분양받아 볼까요?에 대한 답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싱글이거나 자식이 없는 분은 일단 무조건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가 한 지역에 산다면 죽을 때까지 이 아파트에 거주를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자녀 있는 분에 대해서도 무조건 받아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파트가 특히나 요즘 초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측면에서도 투자할 곳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부동산 아니더라도 채권, 원자재, 주식 ETF 등등 투자할 상품은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단지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할 뿐이고 투자할 곳은 많고 특히나 만약에 부동산만 투자하시는 분이라도 그 싱싱한 생물에 해당하는 토지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아파트는 MSG 좀 뿌리고 3,000원짜리를 5만원에 파는 음식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나 요리사가 좀 이름이 있으면 훨씬 더 많이 받아버리죠. 한마디로 가치 대비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싱싱한 생물에 해당하는 토지 투자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수익형 부동산도 아파트보다 수익률이 좋은 부동산들 많이 있고 한마디로 여러가지 투자할 곳이 지금 많기 때문에 굳이 아파트에 투자할 필요가 없는 타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녀한테도 그런 다른 투자 상품을 물려주면 되는 것이기에 자녀가 있더라도 저는 환매 조건이 있는 토지 임대부 아파트가 싸게 나온다면 일단 무조건 받아라. 분양받아라. 저는 그렇게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그림을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보면 왼쪽부터 세 번째 그림까지는 앞서 설명한 그 아파트들이고 일반 아파트, 토지 임대부, 환매 조건이 있는 토지 임대부 아파트이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보면 영구 임대부 아파트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구 임대부 아파트는 마찬가지로 등기가 한 개입니다.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대지권이 있겠지요. 등기는 깨끗해지는 반면에 소유자가 전부 국가고
개인은 임대만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단지 조건이 영구적으로 임대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붙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로 그 영구 임대 아파트가 인기 있어지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가 추가를 했습니다. 재개발 후 또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임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첫 번째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자산 소득과 무관하게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영구 임대 아파트에 들어와서 살 수가 있다. 이런 조건을 달겠습니다. 그런 조건을 달고서 보면 환매 조건이 있는 토지 임대부 아파트랑 영구 임대 아파트랑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어떤 취득에 대한 문제, 보유세에 대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일반 아파트는 아주 고가로 취득을 해서 보유세도 많이 내죠. 그리고 환매 조건이 없는 그 토지 임대부 아파트나 환매 조건이 있는 토지 임대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건물에 대해서 보유세가 일단 있고 그 토지에 대해서는 임차료를 LH에 지급을 합니다. 반면에 영구 임대 아파트의 경우에는 취득하는 비용이 전혀 들어가지가 않고 보유세도 없지요. 단지 토지에 대한 임차료가 있고 건물에 대한 임차료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토지 임대부 아파트에 비해서 건물에 대한 임차료만 낸다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환매 조건이 있는 토지 임대부 아파트하고 영구 임대 아파트하고 비교를 해보면 영구 임대 아파트는 그 건물에 대한 구입비 대신에 그 금액을 은행에 넣고 그 이자로 건물에 대한 임차료만 내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 번 더 가정을 해봅니다. 지금 이 4개의 아파트들이 만약에 준공한 지 30년이 다 지났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지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모든 아파트들이 용적률 상한선을 다 채워서 지은 아파트라서 재건축에 대한 호재가 없는 재건축 물건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전적으로 돈을 다시 내서 다시 지어야 되는 그런 아파트라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 일반 아파트부터 보겠습니다. 아무리 일반 아파트라도 콘크리트로 지은 구조물이 30년이 지난다 라고 하면 아무리 리모델링을 해도 그 근간을 이루는 철근과 콘크리트는 열화가 되는 겁니다. 콘크리트가 강도가 단단해질 수는 있지만 열화작용으로 콘크리트에 빈 공간이 생기고 겨울에 추운 그런 아파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기가 되면 한 30년 이상 지나면 돈이 많은 아파트 주인들은 절대 거기서 사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돈이 좀 없는 집주인이나 아니면 세입자들이 거기서 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어차피 돈을 잘 들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 아파트도 굉장히 노후화되고 볼품없는 그런 아파트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그 토지 임대부 아파트들도 마찬가지 모습일 것이고 영구 임대 아파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다 노후화가 되는데 그러면 어차피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조금 그 시기가 되면 소유주들이 전부 돈이 많은 사람들로 구성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재건축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그 타협점을 찾기가 힘든 것이지요. 결국 건물은 없고 땅만 남을 건데 그 땅이 공유 지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영구임대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국가가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비용을 좀 많이 낼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진행은 된다는 이야기죠. 재건축이 상대적으로 진행될 확률이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 4개 중에서 고르라고 한다면 영구임대부 아파트에 거주할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시면 배팅이 부동산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가 완전히 돌아버렸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저는 진심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파트가 재건축 호재가 없다면 결국에는 그 공유지분 땅만 남는 것인데 그 공유지분 땅이라는 것도 평수가 아주 작고 그리고 공유물 분할 청구를 통해서 공유물을 합치는 작업도 할 수 없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저는 투자로서의 매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땅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아파트를 사는 것은 그 땅을 사는 것인데 재건축 호재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땅의 운명이 별로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아파트가 좋은 부동산이라고 결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영구임대부 아파트를 택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뭐 이런 분도 있겠죠. 집도 절도 없으면 어떡하려고.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집은 어차피 사라지고 결국에는 땅만 남습니다. 그러면 그 땅이 볼품없는 그런 소형 땅보다는 제가 봤을 때 땅이라고 하면 최소한 뭐 100평 정도는 되어야지 좀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단독 소유인 100평 정도 되는 땅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나중에 은퇴할 시기가 왔을 때 아파트를 떠나서 그 땅에다가 내가 가진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살 수도 있는 거죠. 얼마나 든든한 일입니까? 답도 나오지 않는 공유집은 조그만 땅을 들고 있는 것보다 100평짜리 땅을 들고 있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토지 환매 조건이 있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결론은 분양을 무조건 받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